길을 가다가 멋진 벤츠를 보고 멈춰선 적이 있으십니까? 57세 서민재 씨는 아들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4천만 원을 중고 벤츠 E클래스에 쏟아부었습니다. 매물을 보여준 딜러는 이 차 지금 안 사면 내일 러시아로 빠집니다 라고 말했고, 서민재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1년 뒤 그 차의 시세는 2,400만 원으로 폭락했고, 아들은 전세 자금이 없어 결혼을 미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고차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중고차 시장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수년간 쌓여온 거대한 거품이 한꺼번에 터지는 중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웃돈을 주고 사야 했던 수입차들이 이제는 매매단지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쓴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타고 있는 차, 혹은 내년에 사려고 벼르던 그 차의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수백만 원씩 증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월급의 절반을 할부로 갈아 넣으며 하차감을 샀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차는 지금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형님들의 벤츠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춘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자산을 갉아먹는 함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2026년 대격변의 시장에서 현명하게 살아남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강남 카페 앞에는 독일 수입차 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남성들로 가득했습니다. 벤츠 로고가 새겨진 차 키는 일종의 명함이었고, 연애 시장에서 자신의 경제력을 증명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시그널링이라고 부릅니다. 비싼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이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남성 10명 중 6명이 미혼이고, 결혼과 연애 자체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연애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묻는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차 타세요가 아니라 그 돈으로 비트코인이나 엔비디아 주식 샀어요 라는 질문이 더 날카롭게 들어옵니다. 차는 타는 순간부터 돈을 까먹는 소모품이지만 투자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불어날 수 있다는 걸 이제 모두가 알아버린 겁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정보의 투명성입니다. 과거에는 상대방의 차가 얼마짜리인지 쉽게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멋진 외제차를 몰면 괜히 있어 보였고, 그 신비로움이 곧 매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5초면 해당 차종의 중고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천만 원짜리 신차인 줄 알았는데 3년 된 중고가 3천만 원대라는 사실이 바로 드러나는 세상입니다. 수입차가 가졌던 신비주의가 완전히 박살난 것입니다. 서민재 씨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벤츠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 차 대신 애플 주식 샀으면 지금 2배였어요. 30대 남성들에게 차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는 명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금융 문매의 증거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하차감의 유효기간은 끝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차를 덜 산다면 중고차 가격은 서서히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폭락 수준으로 무너진 걸까요? 그 비밀은 의외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입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한국 중고차 시세를 버텨온 것은 국내 소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잘 관리된 중고차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현대와 기아의 SUV 모델들은 험한 도로 환경에서도 잘 버틴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수출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국내에서 중고로 풀릴 물량이 해외로 빠져나가니 남아있는 매물은 귀해지고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2026년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폐차세라는 세금을 80%나 올렸습니다. 쉽게 말해 외국에서 중고차를 수입하면 차값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에 각종 관세 장벽까지 높아지면서 한국 중고차의 러시아행 길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문제는 그 물량이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해외로 나갔어야 할 수만 대의 차들이 이제 국내 시장으로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급은 넘쳐나는데 수요는 줄어드니 가격이 곤두박질 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지금 투싼이나 스포티지 같은 인기 SUV 중고를 신차 가격에 가깝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거품의 설거지를 대신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떠넘긴 손해를 고스란히 받아 안는 셈입니다. 중고차 시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팔뚝에 문신을 한 딜러 형님들, 어딘가 불안한 계약 과정, 그리고 나중에야 발견되는 숨겨진 사고 이력. 오랫동안 중고차 시장은 정보가 불투명한 정글이었고 소비자들은 늘 호구가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정글에 거대한 포식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현대, 기아, 그리고 케이카 같은 대기업 인증 중고차 업체들입니다. 대기업들은 깔끔한 전시장, 체계적인 차량 점검, 보증 서비스를 무기로 빠르게 시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처럼 들립니다. 더 이상 속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차를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기업은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신뢰에는 반드시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불신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우리를 믿으세요 라는 말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연식, 같은 주행거리의 동일한 차량이라도 대기업 인증 매물은 개인 딜러 매물보다 훨씬 비쌉니다. 소비자는 사기당할 위험을 줄이는 대신 그 안심료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대기업 프리미엄이 시장 전체의 가격 기준선을 끌어올린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발품을 팔면 정직한 개인 딜러에게서 괜찮은 가격에 좋은 차를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기업 가격이 시장의 기준이 되면서 개인 딜러들도 덩달아 가격을 올립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빠듯한 서민들이 찾는 진짜 알짜 매물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투명해진 것 같지만 정작 서민의 주머니는 더 얇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는 타다가 팔아도 손해가 없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 커뮤니티에서 정설처럼 여겨지던 말입니다. 보조금 받아서 사고 적당히 타다가 팔면 오히려 이득을 본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신화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기차 중고 시장은 그야말로 도살장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엔진 상태를 어느 정도 눈으로 확인하고 소리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정비사라면 시동만 걸어봐도 차의 건강 상태를 대략 파악합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는 완전히 블랙박스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 셀이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실제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줄었는지 정확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공포가 중고 전기차 수요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테슬라가 불을 지른 가격 전쟁이 시장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테슬라는 재고를 털기 위해 신차 가격을 수천만 원씩 내렸고 다른 제조사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차를 산 사람들입니다. 어제까지 7천만 원이던 내 차가 오늘 신차 가격 인하 발표 하나로 중고 시세가 5천만 원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2천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서민재 씨의 직장료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정부 보조금까지 합쳐 6천만 원에 산 전기 SUV가 3년 만에 2천만 원 초반대로 폭락했습니다. 팔잔이 너무 아깝고 타잔이 배터리 교체 비용이 1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것이 2026년 전기차 중고 오너들의 현실입니다. 전기차가 미래라는 말은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 중고 전기차를 사는 것은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 큰 그림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만약 이런 험난한 시장에서도 중고차를 사야 한다면 최소한 사고 차량에 당하지 않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딜러들이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보험 이력 해독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공인비의 법칙입니다. 보험 이력을 조회하면 수리 내역이 나오는데 여기서 부품값과 공인비를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품값은 몇십만 원으로 저렴한데 공인비가 100만 원 이상 찍혀 있다면 이건 거의 확실한 신호입니다. 차의 뼈대, 즉 프레임을 용접했다는 뜻입니다. 프레임 손상은 단순 접촉 사고가 아니라 심각한 충돌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말끔하게 수리되어 있어도 그 차는 이미 뼈가 부러졌다 붙은 환자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실리콘 검진입니다. 자동차 문짝과 차체가 만나는 부분을 자세히 보면 실리콘이 발라져 있습니다. 공장에서 출고될 때 바른 정품 실리콘은 세월이 지나도 탄성이 있고 깔끔합니다. 하지만 사고 후 판금 수리를 하면서 덧바른 실리콘은 끈적거리거나 색깔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면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딜러가 아무리 무사고입니다라고 말해도 실리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웨더 스트립 검사입니다. 웨더 스트립이란 문과 차체 사이에 끼워진 고무 패킹을 말합니다. 이것을 살짝 젖혀보면 안쪽에 스폿 용접 자국이 보입니다. 공장에서 로봇이 찍은 용접 자국은 일정한 간격으로 깔끔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수작업으로 용접업으로 용접한 흔적은 간격이 불규칙하고 지저분합니다. 만약 이런 흔적이 발견된다면 그 차는 측면이 크게 찌그러졌다가 복원된 대파사 차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최소한 심각한 사고 차량은 피할 수 있습니다. 사고 차량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침수 차량입니다. 자동차는 기계 덩어리인 동시에 전자장비 집합체입니다. 물에 한번 잠긴 차는 당장은 멀쩡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고장이 터집니다. 배선이 부식되고 컴퓨터가 오작동하고 심하면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문제는 침수차 세탁 기술도 날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서 물 자국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팁이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딜러들은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서 아예 안전벨트를 통째로 교체해버립니다. 시트 밑에 습기나 곰팡이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세탁업자들은 오존 처리와 특수 약품으로 흔적을 완벽하게 지웁니다. 옛날 방식으로는 더 이상 침수차를 잡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새로운 포인트를 봐야 합니다. 바로 실내 퓨즈 박스입니다. 퓨즈 박스는 자동차의 모든 전자장치에 전기를 분배하는 신경 중추와 같은 부품입니다. 보통 운전석, 대시보드 아래쪽이나 조수석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박스를 열어서 안쪽을 손전등으로 비춰보십시오. 미세한 모래 알갱이나 흙먼지가 끼어 있다면 물이 들어왔다 빠진 흔적입니다. 또 하나 확인할 것은 퓨즈 박스를 고정하는 볼트입니다. 침수 차량은 수리 과정에서 퓨즈 박스를 통째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볼트 머리에 공구 자국이 선명하거나 나사산이 헐거워진 느낌이 든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정비에서 거의 건드리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침수차는 겉모습이 아니라 전자장비의 흔적에서 꼬리가 잡힙니다. 좋은 차를 골랐습니다. 사고 이력도 확인했고 침수 흔적도 없습니다. 이제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수백만 원을 길바닥에 뿌립니다. 버이는 바로 할부입니다. 딜러가 친절하게 말합니다. 제가 좋은 캐피탈사 연결해 드릴게요. 금리 8%면 요즘 괜찮은 편이에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고맙다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사인합니다. 하지만 이 친절 뒤에는 보이지 않는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딜러는 당신에게 가장 낮은 금리를 찾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딜러는 캐피탈사와 팀을 이뤄서 이자 마진을 나눠 갖는 파트너입니다.
업계에서는 이것을 할부피라고 부릅니다.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3,000원짜리 차를 딜러 소개 금리 8%로 60개월 할부를 받으면 5년 동안 내는 이자만 약 650원입니다. 하지만 같은 차를 은행 자동차 대출로 5% 금리에 빌리면 이자가 약 400만 원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250만 원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250만 원을 5년 동안 매달 조금씩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리 수익까지 계산하면 실제로 날린 기회비용은 훨씬 큽니다. 서민재 씨도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벤츠를 살 때 딜러가 급하게 서류 처리하느라 은행은 시간이 안 됩니다 라고 했고, 서민재 씨는 별 생각 없이 딜러가 연결해준 캐피탈사 할부를 썼습니다. 나중에 계산해보니 은행 대출로 했으면 아낄 수 있었던 돈이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결국 그 돈은 딜러와 캐피탈사가 나눠 가졌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현금입니다. 현금이 부족해서 할부가 필요하다면 최소한 딜러가 권하는 상품은 무조건 의심하십시오. 직접 은행에 가서 자동차 담보 대출 금리를 확인하는 수고가 수백만 원을 지킵니다. 지금까지 중고시장의 함정들을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험난한 시장에서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무조건 차를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발상을 뒤집으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역발상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형 하이브리드 차량 대기줄에 서 있습니다. 출고까지 6개월, 길면 1년을 기다립니다. 그 사이 중고시장에서는 5년 정도 된 가솔린 SUV들이 헐값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4세대 소렌토입니다. 신차 때 3,500만 하던 차가 지금 1,500만 안팎에 거래됩니다. 감가는 이미 끝날 대로 끝났고 기계적 신뢰성은 검증되었습니다. 이런 차를 사면 앞으로 몇 년을 더 타도 추가 감가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신차 대신 이런 중고차를 골랐을 때 아끼는 돈이 대략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10년 뒤에도 2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미국 배당주나 주식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연평균 약 10% 수익률을 기록해왔습니다. 2천만 원을 연 10% 복리로 굴리면 10년 뒤 약 5,200만 원이 됩니다. 신차를 산 사람과 비교하면 통장 잔고가 3천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서민재 씨가 만약 4년 전 그 벤츠 대신 감가가 끝난 국산 SUV를 사고 나머지 2,5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쯤 그 돈은 4천만 원에 가까워져 있을 겁니다. 아들 결혼 자금 걱정도 없었을 겁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당신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을 진정한 경제적 자유로 데려다주는 것은 차가 아니라 차 살 돈으로 사모은 자산입니다. 2024년 서민재 씨의 테이블 위에는 벤츠 차키가 놓여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고 서민재 씨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그 차키는 서랍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는 팔리지 않고 할부금은 매달 빠져나가고 아들 결혼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서민재 씨가 잃은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었던 다른 미래, 그 가능성을 잃은 것입니다. 화려한 차키를 테이블에 올려놓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차키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할부 명세서가 깔려 있습니다. 그들이 매달 캐피탈사에 내는 이자가 현명한 선택을 한 사람의 통장에서는 복리로 쌓이고 있습니다.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누가 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카푸어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수입차 키로 자신을 증명하던 시대, 하차감으로 허세를 부리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자산을 쌓는 사람들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SNS에 차 사진을 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10년 뒤 자신의 통장 잔고가 말해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보험 이력 해독법, 침수차 구별법, 할부의 함정, 그리고 역발상 투자 전략을 기억하십시오. 이 지식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중고차 시장에서 겪은 황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현명한 선택으로 돈을 아꼈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부동산 시장의 숨겨진 뇌관, 전세 보증금의 대량 이탈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